이렇게 좀 표현이 되죠? 그럼 지금 문제를 쭉 읽어보면서 혹시 이제 막 그림에 뭔가 안 써 있는 것들은 문제에 써 있는 거를 그림에 좀 옮겨가면서 조건들을 기록하면서 가는 게 나중에 보기도 편합니다. 알겠죠? 국어 하듯이. 어쨌든 다람쥐가요 A, B를 거쳐서 C까지 오른쪽으로 갈아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A에서 B까지 거리랑 B에서 C까지 거리는 똑같고요. A에서 B까지는 속도가 6m/s고요. 등속으로 간대지. 그렇죠? 그 다음에 B에서 C까지는 12m/s, 이제 2배 빠른 속력으로 똑같이 등속 운동 하는 거겠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시간은 누가 더 길어요? 자, 지금 보면은 우리 이것도 한번 물어볼게. 우리가 이제 이건 다 알잖아. 속시 거라고 해서 외워서 쓰잖아. 여기 들어가는 속력은 평균이라 그랬어요? 순간 속력이라 그랬어요? 이 공식 쓸 때 우리가 속력이 저번 주에 종류가 2개라고 했잖아. 정확한 직접 1초일 때 또는 2초일 때 딱 집을 수 있는 거는 순간 값이라 그랬고요. 몇 초부터 몇 초까지 이렇게 구간이 나오면 평균이라 그랬잖아. 이거는 평균이야, 순간이야? 저기 들어가는 건? 평균입니다. 평균. 무조건 평균을 집어넣어야 돼요. 근데 어차피 등속이면 속력이 안 바뀌는 거잖아요.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갈 때 처음부터 계속 6이었던 거잖아. 어차피 안 바뀌니까 평균 내도 6이겠지 뭐. 그렇지? 그 다음에 얘는 여기서 여기까지 갈 때 계속 속도가 12였던 거잖아요. 그렇지? 그러면은 근데 거리가 똑같잖아. 그럼 더 빠를수록 시간이 짧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치? 그리고 2배 차이 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굳이 시간을 주자면 여기서 여기까지 갈 때 t초 걸린다고 놓으면은 여기서는 2배 걸리면 되겠죠? 맞지? 2배 걸리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은 A에서 C까지 갈 때잖아. 이거는 구간을 굳이 정해놓으면은 얘는 A에서 B까지 갈 때 속도고요. 얘는 B에서 C까지 갈 때가 되겠죠? 그치? 그럼 이거를 만들어 봅시다. A에서 B까지 갈 때 평균 속력입니다. 구간이니까. 그러면은 거리를 시간으로 나눠주면 되잖아요. 맞아요? 그럼 거리를 시간 나누면 몇 나오지? 거리가 D고요. 시간은 내가 2t초로 놓기로 했으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얘가 6이라는 거잖아요. 맞지? 그 다음에 여기는 B에서 C까지 갈 때는 똑같은 거리 D를 t초로 나누면 속도가 12가 된다는 거죠. 사실 이거나 사실 만들어 놓고 나니까 똑같은 거네. 맞아? 왜냐면 이 곱하면은 t분의 d는 똑같이 12가 나오니까 이제 조건 정리는 다 한 거고 이제 답을 내면 됩니다. 문제에서 요구한 답은 뭐냐면 A에서 C까지 평균 속력을 구하라고 하는 거지.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돼? A에서 C까지 이동한 거리 나누기 A에서 C까지 걸린 시간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럼 A에서 C까지 거리는 몇이에요? 2D가 되는 거고 그럼 이거 시간을 그냥 더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치? 그럼 얘가 여기서 여기까지 2T였고 여기서 여기까지 T니까 총 3T초 걸렸을 거 아니야. 그렇지? 이거를 이제 숫자로 나타내주기만 하면 되는데 여기서 얻었잖아. T분의 D가 12니까요. 여기서 T분의 D 대신에 12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럼 식을 다시 정리하면 3분의 2 곱하기 12 써주면 되겠죠? 그럼 이거 계산해보면 8이겠네요. 맞아. 그러니까 항상 내가 지금 계산하고자 하는 구간이 어딘지를 놓치면 안 됩니다. 정확히 A에서 C까지라고 딱 정해놨으니까 그러면 A에서 C까지 갈 때 걸린 시간분의 A에서 C까지 거리 이렇게 체크하는 거야. 됐어?
또 있나? 그 다음 15번이요. 15번 몇 쪽이죠? 왼쪽이요. 5쪽? 한번 봅시다. 새 깃털과 지구가 일정한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다. 이때 깃털과 지구 사이에 작용하는 힘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 그럼 지금 여기가 이제 이게 지구라고 하고요. 여기 이렇게 깃털이라 해봅시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면 만유인력 얘기하는 거야? 아니면 그 mg 그 좁은 의미의 중력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좀 이론적으로 따질 때는 그 넓은 의미 중력 생각하시면 일단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좋아요. 그럼 그렇게 보고 기억 봅시다. 중력이 작용한다. 우리가 질량을 가지고 있기만 하면은 질량을 가진 물체끼리 끌어당기는 힘을 만류인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둘 사이에는 서로 끌어당기는 만류인력이 작용을 하겠죠. 그럼 이때 이거 둘 중에 누가 커? 이거? 이거? 똑같다고 했잖아요. 왜 똑같아? 힘은 상호작용하는 겁니다. 항상 세트예요. 항상 세트. 알겠지? 항상 세트라서 만약에 지구가 깃털이 지구를 10N으로 당기면 똑같이 지구도 깃털을 10N으로 당기는 겁니다. 항상 쌍방이야. 어쨌든 일단 그럼 기억은 맞는 거죠. 그 다음 니은 지구와 깃털 사이엔 당기는 힘만 작용한다. 만류인력, 중력은 인력만 존재해요. 청력은 존재하지 않아. 그럼 청력이 존재하는 건 누구지? 뭐 전기력이라던가 자기력 이런 거는 청력도 있지만 중력은 오직 인력만 존재합니다. 됐어? 그 다음 디귿 깃털이 지구를 당기는 힘보다 지구가 깃털을 당기는 힘의 크기가 똑같습니다. 이건 왜 똑같냐면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서로한테 주는 힘은 항상 똑같은 거예요. 계산까지 해볼까? 만류인력식은 우리 만류인력 상수를 G라고 하고요. 둘 사이의 거리 제곱분에 A의 질량, B의 질량 집어넣어주면 됩니다. 어차피 질량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이거를 공통적으로 얘도 이거고 얘도 이겁니다. 맞지? 그러면 만약에 깃털을 다른 걸로 바꿔요. 그럼 질량이 커졌다 해봅시다. 그러면은 지구가 깃털을 당기는 힘이 세지겠죠? 맞아? 그럼 이거는 어떻게 돼? 얘가 세지면 얘는 어때? 같이 커지는 겁니다. 항상 똑같아야 돼. 근데 우리가 왜 깃털이 받는 힘이 더 크다고 착각하냐면 가속도 때문이에요, 결국에. 우리가 결국에는 깃털을 놓으면 깃털이 끌려갈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이 깃털이 끌려간 이유는 가속도가 생기기 때문인데 한번 봐봐. 우리가 물체에 힘이 들어갔을 때 가속도 어떻게 찾는 거라 했죠? F는 ma라는 식으로 찾는 겁니다. 맞지? 그러면은 힘이 똑같을 때 질량이 작을수록 가속도는 큰 거예요. 맞아? 그럼 질량 자체는 깃털이 훨씬 작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똑같은 힘을 받아도 지구는 가속도가 매우 작고요. 깃털은 가속도가 엄청 크게 작용한단 말이에요. 질량이 차이 나가지고. 이거를 좀 이해 쉽게 숫자로 나타내면은 지구는 뭐 가속도 1 받는다 해봅시다. 그럼 깃털은 뭐 10 받는 거야. 그럼 얘는 1초마다 10씩 빨라지는 거고요. 얘는 1초마다 1씩 빨라지는 거잖아. 결국 얘는 천천히 가는 거고 얘는 빨리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깃털만 끌려가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치? 그러니까 깃털이 마치 더 힘을 많이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받는 힘은 똑같다. 놓치면 안 됩니다. 알겠죠? 이해돼? 수빈이? 또 다른 거 16번. 자, 비슷한 문제입니다. A, B 서로
이렇게 중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그럼 똑같습니다. 기억. 질량은 누가 더 크대요? 얘가 크고 얘는 작다고 하네. 그치? 그럼 기억. 질량이 클수록 A가 받는 중력은 더 커진다. 우리가 중력식은 이런 상황에서는 요거 쓰는 거야. G 요거 있죠? 그러면은 A의 질량이 커지면 분자가 커지는 거니까 얘도 같이 커지겠죠? 기억은 그냥 맞는 말 해주시면 되고요. 니은 A가 받는 중력은 요거죠? 이거랑 B가 받는 중력의 크기 이거는 똑같아야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당길 때는 똑같다. 그 다음에 디귿 A와 B 사이 거리가 멀어져. 얘네가 멀어진다는 건 이 사이 거리를 R이라고 두면은 얘가 커지는 거죠? 그럼 거리가 멀어지면 힘은 어떻게 돼? 작아져야 되겠지? 그럼 이런 것까지 물어봐도 되겠죠? 거리가 2배가 되면은 얼마 줄어들어요? 정확히? 4분의 1배 되는 거죠? 왜냐면 여기 제곱이 들어가니까. 그렇지? 그 다음 23? 물체의 운동을 관찰해서 정리한 거다. 자, 이렇게 상황이 여러분들 이렇게 줄글로만 돼 있잖아? 그러면은 그냥 적당히 여러분들이 상상해가지고 그려봐봐. 항상 뭐뭐뭐 적으면 되냐면 시간이랑요 속도 이렇게 2개 적어주면 됩니다. 여기에 뭐 추가적으로 힘을 받는다거나 가속도를 받으면 그건 표현해주면 되고요. 이거 2개는 항상 표현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문제에서 0초일 때니까 시간은 현재 0초네. 그리고 속력은 10m/s 이렇게 주는 거죠. 근데 오른쪽 가는지 왼쪽 가는지 딱히 말 안 해줬잖아요. 그럼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오른쪽으로 그냥 잡으면 됩니다. 어차피 등속 직선 운동 한다고 하니까 오른쪽 가는 거면 계속 오른쪽 가는 거고 왼쪽 가는 거면 계속 왼쪽 가는 거니까 어차피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잡고 그 다음에 매 초마다 속력이 어떻게 된대요? 감소하는데 얼마씩 감소한대? 2m/s씩 줄어든대잖아. 그럼 이거는 가속도가 몇이라는 거죠? 일단 크기는 2라는 거지? 맞죠? 가속도가 2라는 건 1초마다 2씩 속도가 변한다는 뜻이니까. 그럼 가속도 방향은 내가 오른쪽 잡았으니까 오른쪽이어야 돼, 왼쪽이어야 돼, 이거는? 이거는 왼쪽이어야 되죠? 그래서 벡터 표현하면은 마이너스 그냥 붙여주면 된다 그랬지? 마이너스 자체가 그냥 마이너스란 뜻이니까. 이렇게 해놓고 물체가 멈추는 시간을 물어봤잖아. 이거의 뜻이 뭐였죠? 1초마다 이제 마이너스 2씩 바뀌는 거잖아요. 원래 10이었네. 그럼 몇 초 지나야 0이 되겠어요? 5초가 되겠지. 그냥 그렇게 가주면 됩니다. 자, 한번 봅시다. 이것도 똑같아요. 뭐 딱히 공 그림이 없으면 그냥 한번 그려봐. 일단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두 물질. 일단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하니까 그냥 내가 오른쪽으로 하고 싶으면 오른쪽, 왼쪽이 왼쪽. 저는 오른쪽으로 하겠습니다. A랑 B를 그릴 건데 여기서 주의할 게 있죠. 0초일 때, 일단 0초일 때 모습을 한번 그려보자. A랑 B인데 A랑 B가 같은 곳에 있대요? 아니죠? B가 더 앞에 있대잖아. 얼마나 앞에 있대요? 20m 앞에 있는 겁니다. 그럼 저는 오른쪽 가는 걸로 잡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시간이랑 속도도 표현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속도는 그래프에 나와 있네. 0초일 때 얘는 이제 오른쪽으로 1초마다 10m씩, 얘는 1초마다 5m씩 이렇게 잡아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단 보기 볼게요, 이제. 조건 정리 끝나면 보기 한번 보는 겁니다. 기억. A는 등속 직선 운동한다. 지금 보면은 어차피 속력은 안 바뀌잖아요. 오른쪽으로 가고 있고. 그럼 등속 운동하는 거겠네. 기억은 맞는 말. D은 4초일 때 A와 B는 만난다. 그러면은 4초일 때 이동한 거리 봐야 되는데 결국에 만난다는 건 얘가 얘를 따라잡았다는 거잖아요. 맞아? 그 얘가 얘를 따라잡으려면 B보다 얼마 더 가야 따라잡아? 이동거리가 A가 더 20m 더 많으면 되지? 그렇죠? 그럼 그거에 대해서 씩 세워보면은 4초라고 했으니까 4초. A는 4초 동안 얼마 가요? 40 가는 거고 B는 20m 더 가잖아. A가 20m 더 많이 갔네. 그럼 딱 따라잡았겠네요? 그러면은 만나는 거겠지? 근데 만약에 이건 문제가 살짝 쉽게 나온 건데 만나는 시간을 구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지? 4초를 안 주고 만나는 시간이 몇 초니?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만나는 시간을 문제에서 물어보는 걸 항상 변수로 놔요. t초 때 만난다 이렇게 해보고요. 어차피 등속 운동이니까 우리 이거 평균 속도 곱하기 시간이 거리가 된다 요거 있잖아요. 어차피 등속이니까 A 평균은 10, B 평균은 그냥 5겠죠? 그렇지? 그러면은 A가 t초 동안 이동한 거리 A 이동거리 A는 10이라는 평균 속도로 t초 동안 가면은 이게 A가 이동한 거리가 되겠죠? B는 얘는 평균이 5잖아요. 그러면은 5 곱하기 똑같이 t초. 근데 여기서도 똑같대. A가 B보다 얼마 더 많이 가야 돼요? 20 더 많이 가야 되잖아. 그럼 얘가 더 많은 거지? 얼마 더 많으면 돼? 20 더 많으면 돼. 20 더 하면 똑같아지면 되겠죠, 그러면? 그럼 이렇게 해서 정리해서 식 풀면은 t는 4초가 나오겠죠? 이렇게 해주면, 접근해주면 됩니다. 어쨌든, 맞는 말이고요. 디귿. 5초일 때는 A가 B보다 55m 더 앞에 있다. 이런 것도 이제 5초니까 A는 그 5초 상황을 그리브로 한번 나타내보자. 5초일 때를 빨간색으로 해보겠습니다. A는 평균이 10이니까 5초면 50m 갈 거 아니에요. 그렇지? 여기서 A는 50m 갔으니까 여기까지 왔겠죠? 맞아. B는 얼마나 가죠? 5초 동안? 25m 가는 거잖아. 얘 여기서 이만큼 가겠네. 맞아요. 그럼 누가 더 앞에 있어요? A가 더 앞에 있네? 얼마나? 5m 앞에 있겠죠. 맞는 말이네. 이렇게 가주면 됩니다. 됐지? 그 다음 32. 이것도 항상 글만 써 있으면 그려보세요. 0초. 뭐 별말 없으면은 가장 처음에 주어진 상황은 그냥 0초 때라고 놓으면 됩니다. 그럼 이 0초인 순간 위로 속도가 몇이래? 10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럼 얘가 이제 올라갈 건데 이렇게 지구 안에서 위로 올라가고 있으면 중력을 받겠죠? 그럼 이렇게 중력만 받을 때 생기는 가속도를 중력 가속도라고 하잖아요. 몇이래? 10m/s 제곱이래죠? 방향은 위야 아래야? 중력 가속도는 방향이 어디죠? 아래죠, 아래? 그러니까 아래로 가속도가 10입니다. 그럼 얘는 이제 1초마다 속도가 10씩 변할 거 아니에요. 근데 빨라져, 느려져, 이러면? 응? 이러면 이제
시간 지났을 때 빨라질까 느려질까? 느려지죠? 방향이 반대면 가속도라는 친구랑 움직이는 방향이 똑같으면 빨라지는 거고요. 반대 방향이면 느려지는 겁니다. 지금 얘는 움직이는 방향 위인데 가속도는 아래니까 느려지게 되는 거예요. 이제 1초마다 10씩 느려지는 겁니다. 이제 어디가 꼭대기예요, 근데? 뭐 할 때 꼭대기가 되지? 이렇게 던지면? 그렇지. 멈출 때 꼭대기가 되는 겁니다. 올라갔다 내려오려면 잠깐 멈춰야 되잖아. 그렇지? 이제 놀이기구 생각해보면은 언제 멈출까요? 뭐 그래프도 그려보면은 시간, 속도 그래프. 그럼 처음 0초일 때 속도가 10인데 이제 1초마다 느려지는 것까지 확인해. 1초마다 얼마 느려져요? 10 되는 거잖아. 0이 되려면 몇 초 지났겠어? 1초 지났겠죠? 그래서 최고점에 도착하는 시간은 1초가 되는 거고요. 이때 높이를 물어봤잖아. 근데 이 상황이면 이동거리가 높이 아니에요? 꼭대기? 올라갈 때 멈추는 곳이 최고 높이인데 그게 이동거리랑 똑같잖아요, 여기서는. 그럼 어떻게? 이거 넓이 계산해보면 되겠죠? 그러면 5m 나옵니다. 우리가 속도, 시간 그래프는 넓이가 거리의 의미를 가지니까요. 그 다음 서술형 8번입니다. 8번. 자, 요거 자, 한번 봅시다. 이것도 마찬가지야. 오른쪽으로 가고 있다고 써 있고요. 문제에서 주어진 거 다 채워 봅시다. 일단 가장 그럼 처음을 0초로 놓으면 돼요. 이렇게 되고 몇 초 간격으로 표시를 한 거래요, 문제에서. 0.1초면 여기는 0.1초, 0.2초, 0.3초가 되겠죠. 이렇게 해놓고 가속도를 찾으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문제에서 또 뭐래? 무슨 운동? 등 가속도. 자, 그러면 속도가 빨라지긴 빨라질 거예요. 이제 점점 벌어지고 있잖아. 빨라지고 있다는 뜻이지. 그 다음에 등가속도면 일정하게 빨라지는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돼. 그러면은 그래프 개형은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면 됩니다. 맞지? 왜냐면 0초일 때 딱히 멈춰있다는 말이 없어요. 이러면은 무작정 멈춰있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일반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게 맞아요. 만약에 여기서 나중에 계산해보니까 멈춰있네? 이것만 밑으로 내리면 되잖아. 알겠지? 일단 저런 상황이고, 그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게 뭐지? 알고 있는 게 여기 거리랑 시간밖에 없잖아. 그러면은 평균 속력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왜요? 거리를 시간으로 나누면 그 구간의 평균 속력이 나오는 거니까. 그럼 첫 번째 구간 0부터 0.1초까지 평균 속도를 계산해보면 몇 초 걸린 거죠, 이거는? 0.1초 걸린 거잖아. 그렇지? 얼마 갔어요? 0.1초 동안? 10cm 간 거니까 미터로 고치면 0.1m 나오겠지? 이때 평균이 1m/s가 되는 겁니다. 그럼 그 다음 구간 0.1부터 0.2초까지는 몇 초 걸린 거죠, 이거는? 0.1초 걸린 거지? 그렇죠? 얼마 갔어요, 이거는? 20cm 간 거니까 0.2m 간 거죠? 이러면 평균은 2m/s가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구한 게 뭔지를 그래프에 써보자.
하얀 거는 순간 속도죠. 그럼 우리가 방금 계산한 거. 이 0부터 0.1초 평균이 이 1이라는 숫자는 여기서 이 구간까지 이거를 평균 낸 거. 이게 1이라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2라는 수치는 0.1초부터 0.2초.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사이를 평균 낸 거. 이게 2라는 거예요. 그렇지? 그럼 그래프에서 나타낸 이 노란 거는 둘 다 평균. 우리 이제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가속도잖아. 그럼 가속도는 어떻게 찾으라고 했죠? 걸린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으로 찾는 거고, 그러면 걸린 시간 변화량은 항상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로 잡는 거잖아. 근데 여기 들어가는 얘네들은 평균이라 그랬어요? 순간이라 그랬어요? 이거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을 구해야 돼. 우린 지금 평균밖에 모르잖아. 그 순간 어떻게 찾아? 근데 여기 그래프 보면은 교점 하나씩 나오잖아. 하얀 거랑 노란 게 교점이 딱 하나씩 나오잖아요. 그게 딱 언제라 그랬지? 내가 설정한 구간에 딱 가운데 되는 시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0부터 0.1초 평균이 1인 거는 실제로는 0.05초일 때 순간 속도도 1이라는 소리고요. 0.1부터 0.2초까지 속도 평균이 2라는 건 0.15초일 때 순간 속도가 2라는 소리가 됩니다. 그럼 우리가 필요한 게 더 나왔어요. 그럼 우리 0.05초부터 0.15초면 몇 초 지난 거예요? 0.1초 지난 거지? 얼마 변했어? 1에서 2 된 거잖아. 1 변한 거죠? 가속도는 10 나오면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건데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살짝 정석대로 풀면 이렇게 푸는 거고, 오늘은 공식을 하나 알려주겠습니다. 이거 할 때 여기 있잖아요. 요거 이렇게 뭔가 이런 거를 구간 이동거리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0.1초 단위로 잘랐잖아요. 그치? 그럼 그 구간 이동거리의 증가량을 봐야 돼요. 처음에 첫 구간에서 10이었잖아. 두 번째 구간은 20이고 세 번째 구간은 30이잖아요. 그치? 그럼 구간 이동거리는 얼마씩 늘어나고 있어? 10cm씩 늘어나는 거 맞니? 맞아? 그러면은 이 구간 이동거리를 이 구간 이동거리의 정확히 증가량을 우리가 설정한 구간 시간 있죠? 그거의 제곱으로 나누면 그냥 가속도가 나와요. 이거는 막 뜻이 있는 공식은 아니고 그냥 수학적으로 그렇게 된 겁니다. 좀 빨리빨리 구할 때는 이거 쓰는 게 낫겠죠? 그럼 진짜 한번 해봅시다. 10, 20, 30이니까 10cm씩 늘어나는 거잖아. 구간 시간은 몇 초인데? 0.1초 단위로 잘랐잖아요. 그럼 제곱하면은 0.01초가 되겠죠? 제곱한 거니까. 이거 미터로 고치면 0.1m 나누기 0.01은 제곱 붙여야지. 똑같이 10 나오겠죠? 알겠죠? 이런 거는 이제 좀 빨리 구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적어 쓰면은 편합니다. 이해되나요? 그 다음
4번? 자, 한번 봅시다. 그림 가는요, 질량이 스몰 m, 라지 m인 두 물체가 r만큼 떨어져 있을 때 모습을 나타낸 거고요. 이때 이 녀석들이 서로 주고받는 중력의 크기가 F라고 하죠? 그럼 뭐가 F인지 한번 정의해보면 됩니다. 아, 거리가 R이고 질량이 각각 M일 때가 F구나.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만류인력식을 이용하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조건을 나처럼 바꿨을 때 중력이 어떻게 되는지 물어본 거잖아요. 그럼 거리는 몇 배로 늘어났죠? 그럼 거리가 2배인데 제곱 들어가면 결국에는 4배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얘는 소문자 m은 4배가 됐고요. 대문자 m은 3배가 된 거잖아. 그럼 이제 지울 거 지우면은 결과적으로는 3배가 된 겁니다. 이렇게 가주면 됩니다. 직선 경로를 따라 3m/s 제곱의 일정한 가속도 받는다. 똑같아. 0초일 때 상황을 그냥 간단하게 표현만 해보세요. 0초일 때 속도가 2래잖아요. 2. 0초 당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죠. 여기에 가속도를 얼마나 받고 있대? 3으로 받고 있는 거죠. 방향 안 알려줬는데? 라고 했는데 지금 이게 속도잖아. 그리고 가속도잖아. 이거 둘은 애초에 벡터라서요. 이거 자체가 그냥 방향까지 알려준 겁니다. 알겠지? 만약에 속력이라고 써있으면은 방향을 따로 써줘야 되는데 애초에 속도를 알려준 거라서 값 자체로 그냥 방향 알려준 겁니다. 알겠지? 그 다음에 어쨌든 그러면 가속도가 3이니까 1초마다 속도 얼마씩 커지면 돼? 3씩 증가하면 되죠? 그럼 3초 뒤면 얼마나 더 커지면 되겠어? 그래프도 그려볼까? 시간 속도 0초일 때 2 1, 2, 3초. 3초일 때 얼마 더 커져 있으면 돼요? 9 더 커져 있으면 되죠? 그러면 3초일 때는 11 나오면 되겠네요. 맞니? 그럼 1번은 11m/s 써주면 되겠지? 맞지? 그 다음에 0부터 4초까지 거리잖아. 그러면은 그래프 좀 더 연장해야겠네요. 4초까지 물어봤으니까. 그럼 4초일 때는 속도 몇이면 돼? 14면 되는 거죠? 우리가 문제에서 요구한 거는 0초부터 4초까지 넓이, 이동거리니까 이거 넓이를 구해주면 되겠지? 우리가 넓이를 좀 더 비교적 빠르게 구하려면 이거 사각형으로 바꾸면 좀 더 편하다 그랬죠? 2와 14의 중간이면 8이잖아, 8. 그렇지? 그래서 8, 3, 24에서 아니 8, 4죠? 32m 해주면 되겠죠? 아니면 굳이 그래프 내가 그리기 싫다. 그러면 이것밖에 없어요. 평균 속도 구해서 시간 곱해서 거리를 찾아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어차피 이것도 근데 4초일 때 속도를 구하긴 구해야 돼요. 4초일 때 속도가 14니까 2랑 14의 중간 평균 되면 8 나올 거 아니에요. 그치? 이거는 계속 얘기하지만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니고 등가속도일 때만 중간 되는 거라 했죠. 그치? 근데 문제에서 등가속도라고 돼 있잖아요. 가속도가 일정한 3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등가속도네. 그러면은 2랑 14 중간이 평균이겠다 해도 되는 거야. 알겠죠? 어쨌든 그 다음에 시간 곱하면 되잖아. 0에서 4초 4죠 그냥 32m 해주고 넘어가면 되겠죠? 괜찮니?
다음에 16번입니다. 자, 출발점에 정지에 있는 모습. 그럼 이거는 0초일 때가 되겠죠. 0초 당시에는 저런 상황입니다. 이때 가속도를 줬네. 그러면은 우리가 시간 가속도 그래프가 문제에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가속도가 이제 오른쪽으로 4니까 1초마다 속도가 몇씩 커지면 돼요? 플러스 4씩 변하면 되죠? 맞지? 그러면은 이런 문제는 그냥 우리가 익숙한 거 속도 그래프로 바꿔주면 좋아요. 한번 바꿔봅시다. 천천히 바꿔주면 돼요. 항상 처음 상태 있잖아. 처음에는 0초일 때는 정지니까 처음에 찍고 시작을 하세요. 이 0초부터 2초까지는 속도가 1초마다 플러스 4씩 변하면 되잖아. 그러면 4, 8 되면서 2초까지 도착할 거 아니에요. 맞아. 그리고 가속도가 일정하잖아. 지금 4에서 안 바뀌잖아. 그러니까 2초까지는 등가속도 운동하는 거니까 이렇게 도착하면 됩니다. 맞지? 그 다음 2초부터 4초까지는 가속도가 몇으로 바뀌었어요? 마이너스 6이 됐잖아. 이때부터는 1초마다 마이너스 6씩 바뀌면 되겠죠. 그러면 2초 지난 거잖아. 얼마 더 변하면 돼? 마이너스 12 변하면 되죠? 그럼 8에서 마이너스 12 변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 마이너스 4까지 내려갔겠지. 여기까지 내려갔겠죠? 그럼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럼 그래프가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좀 분석을 좀 더 해보면은 0부터 2초까지는 일단 방향은 어디예요? 오른쪽이죠? 맞아? 빨라져 느려져? 빨라집니다. 그렇지? 그 다음에 2초 이후에 여기 시간을 지금 모르지만 t초라고 놓겠습니다. 그냥 2초부터 t초까지는 왼쪽 가는 거야? 오른쪽 가는 거야? 아직 오른쪽입니다. 속도가 플러스니까요. 그치? 근데 느려지고 있는 거예요. 맞아? 그럼 t초부터 4초까지가 돼서야 t초 넘어가면 이제부터 왼쪽. 근데 빨라지면서 이렇게 찾아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 봅시다. 2초일 때, 4초일 때 속력이 몇 배 차이 나는지 물어봐. 2초일 때 속력 몇이에요? 8이죠, 8. 4초일 때는 4죠. 그러니까 속도가 마이너스 한 거고 속력은 속도의 절대값 씌워주면 됩니다. 속력은 크기만 있으니까. 그럼 4, 8이니까 2배 차이 나는 거네. 2배. 이렇게 잡아주면 됩니다. 맞니? 만약에 사실 이건 좀 과하다고 생각되는데 과하지도 않지. 이 t가 몇 초인지 궁금할 수 있잖아. 속도가 0이 되는 게 언제일까? 이렇게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사실 숫자가 예쁘면 상관이 없어요. 마이너스 6이니까 3초일 때는 2일 거 아니야. 그럼 3초에 4초 사이 그 소수점이 들어가잖아요. 이러면은 단순히 1초 단위로 잘랐을 때 계산이 예쁘게 안 돼요. 그럴 때는 이 공식 써주면 좀 편합니다. 제가 저번 주에 이렇게 등가속도 문제 풀 때 공식이 3개 있다고 했잖아요. 이런 거 있었지? 그 중에서도 이 녀석 써주면 괜찮습니다. 우리가 지금 궁금한 게 2초 이후를 보는 거야. 2초 이후부터 등가속도잖아, 또. 그치? 이것도 다 등가속도에서만 쓸 수 있는 식이에요. 2초부터 또 등가속이니까 속도가 0이 될 때 언제부터?
여기서 이 구간이면 언제가 처음이야? 2초일 때가 처음이잖아. 그러면 속도가 8에서 마이너스 6이라는 가속도를 가지고 t초 후에 속도가 0이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맞아. 그쵸? 이때 t는 몇 나와요? 3분의 4초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서 또 실수하면 안 되는 게 여기가 3분의 4초라는 게 아니고 여기서 여기까지 갈 때 3분의 4초 걸렸다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정확한 시간을 알고 싶으면 여기에 2를 또 더해줘야지. 그러면은 3분의 10초 나오겠네. 괜찮아? 자, 한번 봅시다. 문제에 일단은 그래프 종류가 뭐죠, 이건? 위치 그래프죠, 위치 그래프. 그러니까 이동거리 그래프를 준 겁니다. 0에서 2초까지는 오른쪽으로 간다고 봅시다. 그럼 2에서 4초까지는 뭐 하는 거지? 위치가 안 변하네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다, 이거는. 위치 그래프니까. 그 다음에 4에서 6초까지는 내려오고 있으니까 그냥 왼쪽이라고 놉시다. 이렇게 가는 거지. 근데 얘네들은 무슨 운동하는지도 한번 보자. 이 그래프는 기울기가 뜻이 뭐죠? 속도죠, 속도. 그러면은 이 기울기 바뀌는 거야, 안 바뀌는 거야? 이렇게 그려지면 기울기 일정한 거죠? 그러면 등속 운동 하는 겁니다. 기울기 몇이야? 3이잖아요. 그냥 3에서 안 바뀌는 거야. 기울기가 바뀌려면 이렇게 2차 곡선이 나와야 돼요. 이러면 시간에 따라서 점점 가파라지는 이런 게 기울기가 변하는 상태고 이런 거는 직선이면은 기울기 안 바뀌는 거예요. 여기서도 등속하는 거지. 그러니까 등속, 정지, 등속하는 겁니다. 기억. 등속 운동하는 것은 2에서 4는 그냥 멈춰 있는 거잖아요. 애초에 운동하는 게 아닙니다. 틀린 거고요. 니은. 0에서 2초 동안 속력. 0에서 2초 동안 속력. 기울기 구해보면 되겠지? 3 나오는 거 맞고요. 디귿. 4에서 6초 동안 물체가 받은 알짜 힘은 0이다. 우리 알짜 힘. 얘가 있으면 뭐가 있어야 되지? 가속도가 있어야 됩니다. 맞죠? 그럼 가속도가 있다면 속도가 바뀌어야 돼요. 근데 알짜 힘이 0이면 가속도도 0. 그럼 속도가 안 바뀐다. 변화가 없다. 등속이잖아. 속도 변화가 없는 거잖아요. 맞는 말이 되겠네? 됐네. 이제 등 가속도 운동 중에 하나의 예시로 자유낙하 운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이거는 뭐냐면 물체가 공기 저항 없이 중력만 받으면서 떨어지는 거. 떨어지는 운동을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힘이 중력 딱 하나만 있다는 소리예요. 그럼 봐봐. 예를 들면 가속도를 우리가 계산을 해볼 수 있겠죠. 뭐 한 3km 정도 되는 친구라고 해봅시다. 이러면 중력은 몇 뉴턴 나와요? 9.8을 곱하면 되겠지? 그러면 29.4뉴턴이라는 중력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가속도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할 때 지난주에 계속 했던 거지만 속도가 바뀌면 어떤 시간 동안 얼마나 바뀌었니 가지고 가속도 찾잖아. 또는 물체가 현재 알짜 힘이란 거를 받고 있는지 안 받고 있는지로 보면 됩니다. 그럼 이거는 받는 건가? 받는 거죠? 알짜 힘이 몇인데? 이거 하나밖에 없으면 얘가 알짜 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9.4라 알짜 힘이 있잖아. 그럼 알짜 힘이 있다?
가속도 있겠다. 이렇게 찾는 거고요. 이때는 우리가 F는 MA라는 식으로 가속도를 찾아주면 돼요. F 자리에 R자임 집어넣고요. M 자리에는 질량을 집어넣어. 그러면은 29.4는 3A가 되면서 어차피 가속도는 몇 나와요? 9.8이라는 가속도가 나옵니다. 1초마다 9.8씩 속력이 증가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요. 이게 이름이 중력 가속도잖아. 왜 이름이 중력 가속도냐면 어차피 중력 하나만 받으면 질량에 상관없이 항상 가속도가 9.8이 나옵니다. 그래서 9.8이 되는 건데 그 이유도 똑같아. 어차피 자유-낙하라는 건 중력만 있을 때잖아요. 그렇지? 그럼 우리가 중력은 어떻게 계산해?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 해서 mg 이렇게 쓰잖아요. 그럼 이걸로 F는 MA 만들면 식이 어떻게 밖에 안 나와? mg는 MA잖아요, 사실은. 그럼 질량은 어차피 지워져요. 그러니까 항상 지워지기만 하니까 가속도는 항상 G, 그러니까 9.8만 딱 나온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근데 이제 이 이후에 설명할 때는 편의상 중력 가속도는 좀 10으로 놓고 설명을 할게요. 이거는 그냥 반올림 한 거죠, 반올림. 어쨌든.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한번 봅시다. 일단은 점점 빨라지다 보니까 어때? 1초마다 이동하는 거리는 점점 더 늘어나겠죠, 아무래도. 그럼 우리가 순간 속력 다 한번 표시해 봅시다. 일단 처음에 보통 자유낙하로만 돼 있으면은 처음에는 정지입니다. 그렇지? 그럼 정지하고 있으니까 1초마다 속도는 떨어지는 거니까 운동 방향, 가속도 방향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럼 10씩 빨라지는 거니까 1초 때는 10m/s, 2초 때는 20, 3초 때는 30이 되겠죠? 그럼 이거를 그래프로 한번 나타내 봅시다. 시간, 속도로. 일단 등가속도니까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그럼 1초 단위로 자르면 10, 20, 30이 됩니다. 그러면은 얘랑 얘는요, 자유낙하 한다고 하면은 그냥 정지에 있단 말 없어도 정지예요. 애초에 정의 자체가 멈췄다가 떨어뜨리는 거기 때문에 자유낙하다? 그럼 무조건 정지 출발이라서 얘는 특징이 뭐냐면 그냥 그래프 삼각형으로 그리면 됩니다. 알겠지? 그럼 봐봐. 우리 속도는 이렇게 되고 기울기는 몇 나오면 돼요? 기울기는 10이 되면 되겠죠. 왜냐면 애초에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가속도가 되니까 중력 가속도니까 10 나오겠죠. 넓이는 이제 이동거리 또는 변위의 의미를 가지는데 여기서도 이제 그래프가 삼각형이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계산해 봅시다. 우리가 0에서 1초까지 이동거리 구하고 싶으면 넓이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만 구하면 돼? 딱 여기 0에서 1초까지 넓이 여기만 구하면 되죠? 그럼 중력 가속도가 10이니까 이거는 5m 이렇게 가주면 되고요. 두 번째 1초부터 2초까지는 얼마 나가요? 30이 아니고 15 가면 됩니다. 그렇지? 2초부터 3초까지는 25m 떨어지면 돼요. 자,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뭐 계산을 되게 빨리 해서 25라고 한 게 아니고 어떤 규칙 하나 알고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이게 그래프가 삼각형이잖아. 그럼 봐봐. 어차피 같은 시간에서 1초 단위로 자른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여기 넓이는 5면은
2초까지 넓이는 어떻게 돼? 가로 길이가 2배가 되고요. 삼각형. 그리고 세로 길이도 2배가 되는 거 아니야? 그럼 가로도 2배가 되고 세로도 2배면 4배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등가속도, 자유낙하 운동할 때 변이 있잖아? 또는 이동 거리는 시간의 제곱에 좀 비례를 합니다. 그래서 1초에서 2초 된 거면 2배 되는 거잖아. 시간이 2배가 된 거죠? 그러면 거리는 4배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0초부터 3초까지도 바로 알 수 있겠지. 시간이 1초일 때 대비 시간이 3배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몇 미터 나오는 거야? 이동거리는 9배가 되면 됩니다. 맞아? 가로도 3배, 그럼 동시에 세로도 3배가 되는 거잖아요. 삼각형이니까. 닮음하는 거잖아. 그죠? 9배니까 45m 이렇게 가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동거리는 시간의 제곱에 비례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근데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구간 이동거리도 나와. 구간 이동거리는 뭐냐면 제가 한 것처럼 1초 단위로 자르는 거잖아. 그치? 이거랑 요거. 맞아? 이동거리랑 구간 이동거리 구분 잘해야 됩니다. 그냥 딱 이동거리 하면은 전체 얘기하는 거고요. 뭐 구간 정해놨어. 뭐 1초마다, 뭐 한 1초 단위로 아니면 t초 단위로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은 얘네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얘네들은 그냥 비율이 1대 3대 5대 7 이런 식으로 2씩 커지면서 커져요. 왜냐면 애초에 여기가 4라며. 여기만 하고 싶으면 4에서 1 빼는 거잖아요. 그치?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1, 3, 5, 7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할 때 좀 연습이 되면은 그냥 여기 5m인 거 보자마자 같은 시간 단위로 쪼갰네. 그러면은 5, 15, 25, 35, 70, 45 이런 식으로 가겠구나. 이렇게 빨리빨리 계산할 수 있어서 좀 더 시간을 아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꼭 1초 단위로 안 잘라도 돼요. 같은 시간 단위로 자르기만 하면 돼. 그러니까 t초 단위라고 합시다. 여기가 t초면 여기가 2t초, 3t초 이런 식으로 같은 비율이기만 하면 상관없어요. 그러면 비율이 1대 3대 5대 7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소리입니다. 이해돼요? 뭐 어쨌든 이렇게 해보면 되고 틀 자체는 지난주에 계속 연습했던 등가속도 운동이랑 똑같습니다. 맞지? 그럼 여기서도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물어볼 수 있잖아. 예를 들면 평균. 또 물어볼 만한 게 평균이지. 평균, 속도 이런 거 물어보면은 구간을 내 맘대로 해봐. 뭐 0에서 2초까지 평균 속도 궁금하다. 그럼 우리가 어차피 자유낙하도 등가속도 중에 하나니까 0초부터 2초 평균이면 0이랑 20 중간값 10 이렇게 찍어도 되겠죠? 그러면은 평균 속도는 10m/s가 되는 거지. 근데 이거는 몇 초일 때 순간 속도랑 똑같다고요? 0에서 2초면 여기 1초일 때 순간 속도도 10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좀 더 일반적인 평균 속도 정의로 써도 되죠? 거리를 시간으로 나누는 거. 그럼 거리는 여기. 이거면은 얘가 5니까 이거 다 하면은 20m잖아요? 그렇지? 그러면은 20m라는 거리를 0에서 2초면 2초 걸린 거잖아. 그럼 2초로 나눠주면 당연히 똑같이 10m/s 나오겠죠? 어쨌든 이렇게 기본적인 틀은 똑같고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사실상 거의 그대로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거 중3 때 나왔던 거 사실상 거의 그대로 나옵니다. 우리가 진공 중에서 10kg짜리 쇠구슬하고 1kg짜리 깃털을 동시에 떨어뜨리면 누가 먼저 떨어지더라? 동시에 떨어지잖아요. 그렇지? 왜요? 어차피 아까 얘기했지만 진공이면 공기가 없기 때문에 공기 저항도 없겠죠?
그러면 얘네들은 중력만 받는 거잖아요. 얘는 중력이 몇인데? 중력 가속도 10이라고 하겠습니다. 얘는 100N, 얘는 10N이잖아. 이렇게 중력만 받으면 어차피 가속도는 둘 다 10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둘 다 그래프 모양이 요거랑 똑같잖아. 맞지? 그럼 만약에 여기가 뭐 45m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은 아까 이 규칙 같은 거 이용하시면은 그냥 보자마자 3초네? 이렇게 알 수도 있는 겁니다. 알겠지? 그래서 웬만하면은 그 자유낙하 할 때 첫 1초 때 이동한 거리는 암기해두면 나쁘지 않아요. 이거 다 외우라는 거 아니에요. 이거 정도는 외울 수 있잖아요. 왜냐면 여기 넓이 구해보면은 5잖아, 5. 근데 이제 중력 가속도가 만약에 9.8이면 4.9가 나옵니다. 어쨌든. 그 5면은 45면 5의 9배잖아. 아, 그럼 0에서 3초 걸렸다는 뜻이구나 하면서 아, 얘는 3초일 때 떨어지겠구나.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어쨌든. 얘도 3초 때 떨어지면 얘도 처음에 정지 상태에서 10씩 빨라지면은 얘도 45m 가려면 3초 걸리겠죠? 왜냐면 가속도가 똑같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반면에 공기 중이면 어떤지 한번 봅시다. 이거를 이 실험을 똑같이 공기 중에서 해버리면은 당연히 쇠구슬이 먼저 떨어집니다. 왜냐면 아까랑 똑같이 중력은 받아. 이렇게 중력은 받는데 이제 공기 중이기 때문에 공기 저항이란 게 발생을 해요. 그럼 이 공기 저항은요, 질량하고 관계없고요, 모양이랑 단면적에만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공기 저항을 적게 받는 모양이 공 모양이에요. 공 모양 이런 깃털같이 넓게 퍼져 있는 거는 공기 저항을 좀 세게 받는단 말이에요. 맞지? 공기 저항이 셀수록 우리가 이제 R자이면 어떻게 될까요? 작아지겠지 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힘이 작아진 만큼 가속도도 떨어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 친구는 가속도가 떨어지는 거. 사실 가속도는 진공일 때 비해서 둘 다 떨어지는 게 맞아요. 얘도 살짝 떨어져. 근데 얘는 조금 떨어지는데 얘는 더 많이 떨어진단 말이야. 맞지? 가속도가 훨씬 더 많이 떨어지니까 그럼 그래프 모양이 어떻게 변형이 되면 되냐면 여기서부터는 쇠구슬이 속도 그래프가 이렇게 찍힌다면 깃털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맞아요? 그러면은 같은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가 이제 차이가 나기 시작하잖아. 쇠구슬이 요만큼 갈 때 깃털은 요만큼밖에 못 가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쇠구슬이 다 떨어졌을 때 깃털은 이동 거리가 짧아지면서 또 나중에 떨어지는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이유는 공기 저항이라는 힘이 작용하면서 가속도가 작아지니까. 이 정도. 이거는 사실 중3 때 나왔던 거랑 거의 똑같으니까 큰 문제 없을 거라고 좀 생각이 되네요. 맞아? 왜? 넘어가도 되죠? 그러면은 사실상 메인 에서 좀 이거가 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한번 봅시다. 자, 요거 할 겁니다. 그러면은 한번 봅시다. 이런 거야. 여기서 공을 일로 툭 친 겁니다. 뭐 그럴 수 있죠? 뭐 3m/s로 이제 뭐 어디 올려놓고 이렇게 툭 친 거지. 그렇지? 그럼 얘는 이제 어떤 식으로 움직일 거냐 요겁니다. 그러면은
이거 할 때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나눠. 두 개를 분리를 해서 분석을 하면 돼요. 그럼 분석할 때 어떻게 두 개로 나누냐면 가속도 방향인 거랑 그리고 가속도 방향의 수직인 쪽 이렇게 두 개로 나누면 됩니다. 그럼 얘는 여기서 딱 튀어나오는 순간 내 손도 떠났잖아. 그 힘은 딱 뭐만 받아요? 내 손 딱 뜨면? 공중에 떠 있는 상태면 힘 뭐만 걸려요? 중력 하나만 걸립니다. 그렇지. 그러면은 가속도는 이제 공중에 떴을 때 가속도 방향은 어디겠어? 아무래도 아래쪽이 되겠죠. 맞지? 아래쪽이 되고요. 가속도의 크기는 10m/s 제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분석을 할 때는 두 개로 나눠서 하면 돼. 첫 번째는 가속도 방향. 여기서는 연직 방향이 되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세로축. 그렇지? 그럼 나머지 하나는 내가 첫 번째로 정한 방향의 수직으로. 그 연직의 수직이면 어디죠? 수평 방향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그냥 똑같은 문제를 두 번 푸는 거야. 알겠지? 그럼 가속도 방향부터 한번 봅시다. 그럼 가속도 방향은 연직 방향이잖아? 이제 아까랑 똑같이 풀어봐요. 처음에 0초인 당시의 상황을 한번 표현을 해보세요. 0초 때 연직 방향으로 움직여요? 처음에 연직 방향으로 움직이나? 아니죠. 그치? 그 다음에 가속도 있나? 연직 방향으로? 있죠. 10이라는 가속도가 존재하잖아, 아래쪽으로. 그치? 그러면은 이렇게 해놓고 이 문제를 푸는 거야. 알겠지? 그럼 어떻게 풀려요? 그냥 1초마다 속도 10씩 증가하면서 떨어지겠네. 이렇게. 그럼 그에 따른 그래프도 그려볼 수 있겠죠. 시간. 이거는 이제 연직 방향 속도에서 VY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 Y 방향으로는 그냥 자유낙하 운동하는 거잖아. 그렇지? 중력 가속도가 10이니까요. 그러면은 여기까지 오는데 한 4초 걸렸다 해봅시다. 그러면은 4초일 때 속도는 40이 될 거고요. 그럼 이때 이동거리는 총 몇이죠? 80이지? 그렇죠? 80m 나오면 됩니다. 됐지? 그럼 이렇게 하고 끝. 이제 수평 방향 한번 보는 거야. 수평 방향도 0초인 당시에 상황을 한번 써봐요. 멈춰 있나요? 수평 방향으로는? 아니죠. 오른쪽으로 3m/s로 움직이고 있었잖아. 그치? 그 다음에 가속도 있나요? 없지. X방향으로는 가속도는 0입니다. 맞니? 그러면 뭐야? 등속 운동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등속 직선 운동하는 겁니다. 그럼 이거에 따른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얘 같은 경우는 시간, 속도. X방, 수평 방향이니까 X방향을 합시다. 그럼 얘는 속도가 3이고 가속도가 0이니까 등속 운동한다. 이렇게 봐줄 수 있겠죠? 그럼 똑같이 4초까지 잡으면 4초까지 이동한 거리는 얘는 12m 정도 같겠네. 이렇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해놓고 이걸 합치는 거예요. 이게 뭐 대단한 게 아니고 그냥 수평 방향으로 등속 운동하는 거랑 연직 방향으로 자유낙하 하는 게 그냥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내가 4초까지 분석하기로 했으니까 4초일 때 모습을 한번 봅시다. 방금 Y 방향으로는 우리가 자유낙하랑 똑같으니까 첫 1초 동안 몇 미터 떨어지면 돼? 처음에는 5m 떨어지면 되겠죠? 여기 1 잡으면 1초 때 속도가 10일 거니까 여기 넓이는 5일 거니까. 그렇지? 그 다음 이제 여기는 1초. 그럼 2초 때는 좀 더 갔죠? 우리 아까 그거 기억나?
0에서 1초까지 오면 1에서 2초까지 몇 미터 내려가는 거예요? 15m 가는 거죠. 15m. 또는 만약에 기억이 안 날 수 있잖아. 그럼 기억 안 나면 하면 됩니다. 1에서 2초까지. 2초까지면 속도는 20이겠네. 그럼 1에서 2초 이동거리는 여기 넓이만 구해주면 돼요. 알겠지? 그럼 여기서는 15m 가겠네. 그럼 2에서 3초까지는 25m 내려가면 됩니다. 좀 부족하네. 마지막 3에서 4초까지는 35m 가면 되죠? 그럼 원래 0에서 4초까지 아까 80m 간다 했잖아. 다 더하면 80 되나요? 되지? 어쨌든 이렇게 Y방향으로는 이런 운동 하는구나. 동시에 X방향으로는 뭐 하고 있었어요? 1초마다 3m씩 1초 2초 3초 4초 이런 식으로 1초마다 정확하게 3m 가잖아. 왜요? X방향으로는 등속 운동하는 거였으니까. 맞아요? 그럼 이거를 동시에 한다 했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야. 그림 그릴 때는 그냥 이렇게 그리는 거야. 1초일 때 Y쪽은 여기, X쪽은 여기 교점에다가 실제 공의 위치가 저기가 되는 겁니다. 맞지? 2초일 때는 Y방향 여기, X방향 여기. 3초일 때는 여기, 4초일 때는 여기. 그래서 실제로는 이런 식으로 포물선 그리면서 떨어지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문제를 볼 때 2번 푸는 거야, 그냥. 알겠죠? 하나는 등속운동 문제 1번, 자유낙하 1번. 이렇게 2문제 풀고 2개의 결론을 합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보통 문제를 풀 때 뭘 물어보겠어요? 뭐 바닥에 몇 초 때 떨어지니? 뭐 이런 거라던가 아니면 바닥에 떨어졌을 때 얼마나 갔니? 이런 거 물어본단 말이야.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정확한 시간을 보통 시간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럼 시간 알아내는 방법이 2가지입니다. 어차피 문제 2번 푸는 거였으니까 그 시간을 주어줄 때 얘한테 숨겨놓던가 아니면 얘한테 숨겨놓던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만약에 바닥에 떨어진다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럼 바닥에 떨어지는 거니까 Y방향으로 시간을 찾아야겠다. 그럼 어차피 동시에 하는 거였으니까 Y방향으로 4초가 나왔어요. 얘가 4초면 얘도 4초 동안 갔겠지. 함께 하는 거니까. 맞아? 그럼 만약에 얘로 시간을 숨겨놓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막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딱 튕겼는데 벽에 부딪혔다. 그럼 그 벽에 부딪힌 거 가지고 시간을 물어볼 수 있잖아요. 만약에 속도를 3으로 했는데 여기서 벽까지 거리가 12m다. 이렇게 나오면 근데 벽에 부딪혔다. 그러면은 3이라는 등속으로 12를 가려면 4초 필요하잖아. 그 운동 시간은 4초구나. 그럼 X방향으로 4초 이동했네? 그럼 동시에 Y방향으로는 4초 동안 자유낙하 한 거니까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알겠니? 어렵지 않죠? 끝입니다. 끝. 그러면은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럼 여기서 동시에 그러니까 이제 헷갈리면 안 돼. 봐봐. 똑같은 높이에서 여기서 똑같이 80m 한번 봐봐. 얘는 이번에는 5로 던졌어요. 몇 초 뒤에 떨어져? 16? 몇 초 뒤에 떨어지죠? 그냥 4초입니다. 왜요? 이 떨어진다는 거는 결국에는 이 연직 방향 운동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잖아. 근데 연직 방향은 어차피 자유낙하 하는 거잖아. 우리 앞선 예시에서 총 80m 떨어지는데 몇 초 걸렸어? 4초잖아. 그럼 얘도 80m 떨어지려면 4초 걸리는 거예요. 왜? 이 녀석도 똑같이 Y 방향은 0에서 시작해서 1초마다 10씩 빨라지면서 가는 거잖아. 그러려면 얘가 4초였으니까 이 녀석도 4초인 거야. 얘랑 얘는 다른 점이 뭐죠? 얘는 X방향으로 더 가겠지. 왜냐면 X방향을 따질 때
어떻게 딱 X방향만 한번 예시해 볼게요. 왜냐면 Y방향은 똑같죠, 상태가. 처음 상태가 얘랑 얘는 둘 다 요거잖아. 그치? 근데 얘는 X방향 상태가 어때? 수평 방향. 0초일 때 모습. 0초일 때 오른쪽으로 5m/s 가죠? 그 수평에서 가속도 있어요, 없어요? 이건 없지? 얘 등속 운동하는 거잖아. 근데 똑같이 4초 이동한다며. 그럼 얘는 4초 지났을 때 여기서 여기까지 20m 갔겠죠. 맞아. 그러니까 얘랑 얘가 다른 점은 떨어지는 시간은 똑같은데 얘는 4초 동안 X방향으로 12m 갔을 거 아니야? 근데 이 녀석은 4초 동안 X방향으로 20m 간다. 이것만 다른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두 문제가 섞여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처음에 방향 기준 잡는 법은 하나는 가속도 방향. 근데 보통 연직 방향이 될 겁니다. 어차피 자유낙하가 주로 나오니까.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는 이거 잡은 거에 수직으로. 알겠죠? 그렇게 하고 두 문제 딱 푸는 거예요. 근데 처음 조건만, 이것만 이렇게 직접 써보면 돼. 0초일 때 모습을 직접 이렇게 그려보세요. 그러면은 처음에 속도 있나? 없네. 가속도 있나? 이렇게 보고 여기서도 X방향으로는 처음에 속도 있나? 있네. 가속도 있나? 이렇게 두 개만 확인하는 거야. 이렇게 해서 문제 두 번 풀면 되는 거야. 알겠죠? 혹시 궁금한 거 있나요? 괜찮니? 그러면은 그 다음 거. 그 다음 거 이제 그 지구 주위를 도는 운동입니다. 이게 프린트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 공은 이런 거 떨어뜨리면 바닥으로 떨어지는데 달은 왜 안 떨어지냐? 그렇죠? 왜 안 떨어지지? 이게 지금 보면은 좀 크게 그릴까? 자, 우리가 방금 했었죠? 우리가 지구라는 공간에서 중력 가속도가 약 10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모든 물체는 연직 방향으로 정지 출발하면 1초 만에 1초 동안은 몇 미터 떨어져요? 그냥 질량 상관없이 다 5m만 가는 겁니다. 연직 방향으로는 정지 출발을 시키면. 맞지? 그래서 여기서 얘도 처음에는 1초 동안에는 5m만 가는 겁니다. 심지어 100km짜리로 해도 첫 1초는 무조건 5m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X방향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어때요? Y방향 5m 떨어질 때 빠르면 빠를수록 더 많이 가겠죠. 얘 같은 경우는 어때? 첫 1초 동안 3m 가는 거잖아.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첫 1초 동안 5m를 가겠죠. 그러니까 빠르면 빠를수록 여기서 수평 방향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첫 1초 동안 가는 X방향 거리가 많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운동이 된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수평 속도가 크면 클수록 점점 더 멀리 갈 수 있는 겁니다. 왜냐면 바닥에 떨어지면 멈추는 거잖아. 그러니까 바닥에 떨어지기 전에 그 1초 동안 최대한 멀리 가는 거죠. 수평 속도가 빠를수록. 근데 여기 이거 봐봐요. 지구가 이 둥글기 때문에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그럼 지금 마지막 거 같은 경우는 어때? 1초 동안 다 5m 떨어지는 거야, 결국에는. 5m 떨어지기 전에 둥그니까 여기 밖으로 나가면 어때? 바닥에 안 떨어지는 거잖아. 맞아요? 그럼 이렇게 바닥에 안 떨어진 애는 지구를 계속 도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수평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더 많이 날아가는 건데 그때 이 지구가 둥글다 보니까 바닥에 안 닿을 정도로 빨리 날아가면은 그때부터는 지구 주변을 빙글빙글 도는 원운동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참고로 뭐 이런 거는 뭐 굳이 아실 필요는 없지만 참고로 우리 지구에서 이렇게 원운동 하려면 1초마다
8km 이상 가면은 안 떨어지고 계속 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달이나 뭐 지구 주위를 돌고 있는 인공위성들은 수평 방향 속도가 8km/s 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숫자는 학교 선생님이 말씀 안 하시면 굳이 아실 필요는 없어요. 어쨌든 이런 원리로 원 운동한다. 바닥에 떨어지기 전에 지구가 둥그니까 나타나는 특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평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더 멀리 간다. 뭐 이렇게 내용까지 같이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괜찮니? 마지막으로 이 중력 때문에 발생하는 여러 역학적 시스템에서 생명 시스템이나 지구 시스템으로 영향을 주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예시들도 이제 기억을 하고 푸시면 되는데 어차피 지금 시험 아직 많이 남았고요. 이런 거는 시험 얼마 안 남았을 때 봐도 괜찮습니다. 아시죠? 지금은 계산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어차피 설명도 뭐 가볍게만 설명하면은 우리 그 지구 주변에 우리 중간고사 때 했던 거 기억하죠? 공기는 어디 제일 많아? 기권 중에? 아니 그 공기의 양, 대기의 양이 기권의 어느 영역에 제일 많아요? 대류권에 제일 많죠? 왜요? 거기서 재료가 있나? 아니요. 중력이 세니까. 우리 새로 배운 거 있잖아? 중력이란 건 가까울수록 세잖아요. 그러니까 지구랑 가까우려면 높이가 낮아야겠지. 높이 올라가면 지구랑 멀어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구랑 가까울수록 중력이 세니까, 힘이 세니까 더 많은 공기가 묶여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대류도 마찬가지예요. 이 대류가 일어나려면 중력이 필요한 겁니다. 왜? 대류가 왜 일어나는 거지? 아래쪽에 따뜻한 공기가 있어야 되고요. 위쪽에 상대적으로 차가운 공기가 있으면 차가운 공기가 무거워서 내려오고 따뜻한 거는 가벼워서 올라가면서 이게 순환을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무거운 게 내려온다. 그러니까 무거우니까 중력이 세서 내려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중력 자체가 존재 안 하면 대류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그런 식으로 또 영향을 주기도 한다. 그 다음에 그런 것도 있어. 그 우리 양초 불 피워보면은 이렇게 기다랗잖아요. 이것도 사실 대류해서 그런 겁니다. 여기 안에서도 이거 방금 막 데워지는 것은 뜨거울 거 아니야. 그럼 뜨거운 거는 가벼워져서 위로 올라갔다가 여기서 이렇게 계속 얘네들이 대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양이 길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중력이 없는 곳에서 우주 정거장에서 불을 피우잖아? 불꽃 모양이 이렇게 동그랗습니다. 중력이 없으니까 대류를 못하니까 이렇게 퍼지기만 하는 거야. 이러면은 불이 오래 못 가요. 이게 이제 대류가 또 새로운 공기를 계속 공급해주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 근데 이러면은 그냥 퍼지기만 하기 때문에 산소 공급이 좀 원활하게 안 돼서 불이 얼마 못 가고 꺼져버리기도 한다. 뭐 이 정도. 지구 시스템에는 이 정도 영향을 줄 수 있겠죠? 물론 다른 예시들도 있습니다. 이런 거는 시험 얼마 안 남았을 때 한 번 더 정리하는 걸로 하고요. 그럼 생명한테는 어떤 영향을 주죠? 사람이나 뭐 이런 동물, 식물 이런 애들. 식물의 뿌리는 어디로 가요? 아래로 내립니다. 충격 때문이야. 잡아당겨지니까 뿌리도 자기도 모르게 아래쪽으로 가게 되는 거고요. 또는 우리는 괜찮은데 진짜 덩치 큰 동물들 있잖아요. 뭐 코끼리, 기리 이런 애들. 다리가 엄청 크잖아. 몸집이 크잖아. 왜? 걔네들은 질량이 많은 거잖아요. 질량이 많으니까 중력을 강하게 받는단 말이야. 그럼 강한 중력을 견디기 위해서 그렇게 몸이 튼튼하게 발달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식으로 진화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런 애들은 혈압도 높아요. 혈압이 뭐죠? 우리가 이제 사람 기준이면은 피를 순환을 시켜야 되잖아. 그러면은 이 아래쪽에 있던 여기 이제 가운데 심장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 피가 온몸을 이렇게 순환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아래쪽에 있는 피가 올라오려면 중력 이겨내고 올라와야 됩니다. 맞아요? 그럼 중력을 이겨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여기 내부 압력을 높여가지고 그 압력으로 위로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몸집이 큰 친구들일수록 중력을 세게 받는다고 했잖아. 그래서 그런 애들은 혈압이 높아야 됩니다. 왜냐면 중력이 세니까 더 센 압력으로 보내야 다시 심장으로 보낼 수가 있잖아요. 다리 쪽에서. 이런 거 또 다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구나.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면은 다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부분이니까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